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세종시 관련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홍보분야 정책특별보좌관 박희숙 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특보 되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맞습니다. 세종시 정책특보의 임명을 받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어제는 기자실에서 인사도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지금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꼭지 정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예, 그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최미로 시장님의 특례 확보 방안 적극 검토를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수도와 지위 확보를 위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세종시법이죠. 전면 개정 준비를 특별자치시도의 타 도의 행정과 재정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최 시장님은 13일 날 열린 간부회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향후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에 타 특별자치시도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도 거듭하셨습니다. 예.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특별자치시도의 자적 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곧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다라고 하셨고요.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정과 재정 그리고 특례를 검토해서 향후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도 더불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7일에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자치 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다양한 채용의 그 내용의 특례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 1일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행정수도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네. 이건 누구한테 지시를 한 게 된 건가요?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13일 날 간부회에서 전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특별법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은 네. 어느 부처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물론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일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뭐 헤드라인 아닐까요? 네. 네. 이 결국은 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거나 헌법이 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텐데 네. 그럼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두 분 계신데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계속 신문지상에도 떠오르는 뉴스들이 있지만 최민우 시장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어제 기자실에서 말씀을 들은 것도 있지만 서울 국회로 뛰어가서 네. 우리 지역의 현안에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하여 광준현 의원님과 홍성국 의원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네, 거기 시장님 1인 시위도 국회 앞에서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네, 뭐 맞습니다. 강준현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도 같이 와서 네. 응원을 해줬다는데 예. 서로 당은 다른데 어떻게 이번에는 좀 협력이 좀 됐나 봐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겠죠. 예. 네, 함께 그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겹기도 하고 보기는 좋았습니다.
네, 결말을 위해서 꾸준히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야 관계없이 국회 법을 통과되려면은 여러 가지로 다른 국회의원들하고도 면담이 필요하고 활동이 좀 필요하겠어요. 어떨까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님의 방침은 그렇게 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페이스북 보면은 거기 네. 다른 국회의원들 지역 충청권 네. 국회의원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쭉 여야 관계없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력이 좀 되어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사실은 네. 예산이죠.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은 법에 따라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국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돼야 될 네, 부분들이 네. 있는데 네. 실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네요. 네, 뭐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특례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예. 지시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 따라서 세종시는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부세나 예. 어떤 특례 이러한 것들이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예. 세종시법 개정안이 그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에도 나서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산이 줄어들 상황이네요. 이게 특례 이게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예. 몹시 노심초사하고 계시죠? 시민들의 응원도 좀 네. 필요하겠네요. 이게 절실합니다. 뭐 우리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네. 예, 다음 소식 알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네이버와 이렇게 그 세종시가 같이 함께 체결한 그 공론화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시와 네이버 공공정보 특화 검색 결과 첫 번째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공공기관의 최초의 공공정보 특화 맞춤형과 검색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이제는 이전보다 손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드려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네이버와 지난해 체결한 공공정보 특화 검색 결과 제공 협약 그리고 성과를 공유한다고 16일 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효과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노출시킬 수 있는 네이버의 검색 엔진의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네이버와 공공정보 검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특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에서나 세종시나 세종시청 검색했을 때 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상단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현행하는 주요 공지사항도 쉽게 이제는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직원 정보나 그리고 통합 예약 시스템,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의 사이트가 바로 가기와 사용자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핵심어 등이 함께 제공된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예. 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SNS 전달은 카톡으로, 네. 검색은 네이버 뭐 네. 그런 거에 1등 검색 그 사이트인데 네. 여기에 공공기관 최초로 됐나 보네요. 그 특히 이제 지방 정부 맞춤형 무슨 서비스가 되는 건가 봐요. 이 부분은 최초라고는 말씀을 공공기관 하셨죠. 최초, 네, 네, 최초로 지자체 최초 네. 공공기관 지자체로서는 그런가 봅니다. 최초.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네.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확대가 될 계획인 것 같네요. 이게 이걸 봐가지고는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하고도 협약도 돼 있는데 네. 네이버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네. 그 엄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 시청이나 다른 시청 공공기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검색하기 네. 너무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색이 되도록 돼 있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네. 내가 키워드 몇 개만 치면은 음. 당신이 검색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띄워주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음. 우리 그 일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네. 그런 측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개선되겠네요, 이게. 네, 그럴 겁니다. 예. 네. 뭐 전화번호 알려고 네. 그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고 이렇게 쳐보면은 예, 예. 엉뚱한 거 데이터가 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원 사업 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데이터에 쳐보면은 그게 안 나고 과거에 그거와 연결돼 있던 문서들이 쭉 뜨더라고요. 네. 홈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이게 지원 사업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쓰면은 예. 네이버에서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공공정보 특화를 위해서 네. 노력한 결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돈이 많이 듭니다. 들어갔을 텐데. 뭐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분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좀 더 이렇게 되면은 지역의 그 네. 전국 데이터 그 뭐랄까 데이터 효용이랄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가 날 수 있지만은 네. 지역의 편의성은 로컬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네. 부분들이. 이렇게 네이버의 공공정보를 특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일반 다른 미디어나 예. 이러한 시스템도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뭐 거를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세종시 자체 내에 어떤 방송에 관련된 네. 미디어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것도 가능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오늘 특보님 네. 첫 시간 이렇게 두 곡지 준비했는데 네. 오늘 뭐 어제 뭐 시청 가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기자들하고 미팅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아직 익숙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을 할 때와 달리 또 예. 이렇게 임명을 받고 특보라는 위치에서 하려니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실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느낍니다. 네. 네. 사실 무보수 봉사직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기왕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네,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담당자도 한번 아. 같이 나오면은 좀 더 네. 우리 특보님이 뭐 만물 박사는 아니시니까 그러면요. 예. 예,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실과에 관련된 걸 보도 자료를 가지고 하려니까 네. 정말 중요하고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전문적인 그 분야의 직원이 함께 오실 수 있다면 제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첫 시간 그 네. 박희숙 특별 보좌관님 홍보 분야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비도 오고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옛날에 많이 들었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으면서 다음 그렇습니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거 시간 다 뺏겨가지고. 온종일 맑았던 하루 끝에 주르르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야.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한 맘에 결국 또 너를 떠올려나 봐.
자꾸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손등을 꼬집어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미워서 그래 그리운 건 아닐 거야. 헤어진 지도 꽤 됐는데 여태 좋아할 리 없잖아. 그늘 진 오늘 날씨에 괜히 기분이 더 슬퍼지는 것 같아. 참아왔던 눈물이 고여 흘러. 하나, 둘. 네, 비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경제 권호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호주 기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종 경제의 권오주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실 내에서는 특종 속보를 가장 많이 내는 분. 단톡방에서도 글쎄요. 저명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저 세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세종 경제의 직책은 본부장을 맡고 있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뉴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세종시에는 행복 도시하고 읍면 지역, 도농 상생 지역으로 돼 있는데 금남면 일대에 그린벨트가 한 50년째 묶여 있는 게 있어서 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선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서 좀 풀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50년째 우리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한 150만 평 정도는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은 개발 제한 구역을 묶어 놓더라도 뭐 토지거래 허가 정도는 또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뭐 재산권 침해도 있고 또 뭐 건물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재산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취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그때 당시 그린벨트로 군남면이 묶일 때는 예. 그때 1973년도 예.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묶인 거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우리 대전 인근에 유성이죠 옆에 거기에 이제 국방대학 ADD라고 그게 들어오면서 아주 이제 계속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주민들은 언젠가는 좀 풀리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한 50년이나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네. 또 올 1월에 좀 그린벨트 지역을 좀 해제해 준다. 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개인 것도 개인 사유 재산도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성이 있어야지만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공의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지. 네. 개인 자산, 자기 자산, 자신의 자산, 죄송합니다. 개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런 목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좀 명분이 없는 거죠. 없는 사실. 거죠. 예. 공공성이 있어야 그럼 된다. 여기에 보니까 기사에 보면은 김동빈 의원께서 옛날부터
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번에 시의원이 되셨죠. 아 예. 예, 그래서 뭐 의회에서도 발언이 있었는데 적극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김동빈 의원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아 김동배 의원은 그 동네에서 이제 이장도 했고 이장 네. 협의체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그걸 많이 맡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금남면의 제일 문제가 네, 한 금남면 한 54% 정도가 네,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예, 좀 이거를 좀 해제해 달라. 예,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게 해야 안 되면 토지 거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네. 아니면 우리 세종 주민들 인근에 있는 분들은 사고 팔 수는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도 그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거래가 잔치 안 되죠. 그래서 예, 토지 거래 개발 제한도 묶여 있고 네. 토지 거래 제한도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린벨트는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좀 이해를 하지만 토지 거래 그러니까 그 재산권 할 수 있는 토지 거래 지역은 풀어달라. 그러면은 이게 푸는 주체가 어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예, 예. 이제 관리를 했는데 지자체장이 뭐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지금 그렇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는 됐죠. 그 윤석열 그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되기도. 근데 이제 세종시 금남면 일대는 그 그린벨트뿐이 아니라 개발 제한 토지 거래 예, 토지 제한 거래까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결을 좀 해달라. 취재해 보신 바에 의하면 어떠세요? 시청의 입장은? 시청에서 입장은 이제 뭐 국가에서 예, 이제 인근 주변에 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예, 또 주위에 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예, 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네, 부동산 투기 예, 그런 것들 난개발 예,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아직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토지거래 지역에서 해제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대전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뭐 이렇게 지정으로 해가지고 그 농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좀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산업용지로. 그러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마다 그 그린벨트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양을 오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 이렇게 그 총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원 그린벨트 공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프로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몇 프로 유지를 총량이 하고 있죠. 예. 관리를 좀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어떤 다른 거를 개발하면서 예. 뭐 국가 산단이라든지 어떤 산단을 개발하든지 아파트 같은 거를 개발하면서 좀 조정을 좀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입니다. 혹시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셨었나요? 시장님 지금 시장님은 당선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뭐 건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이게 결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죠. 뭐 그 대신 또 시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구 이제 김동빈 의원도 있고 예.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장님들도 계실 테고 네. 그런 분들이 그 거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또 알려서 예. 시장님을 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이거 더 하실 말씀 더 계신가요? 글쎄,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데 네. 왜 세종시는 해제를 못하느냐? 특히 금남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행복도시가 지금 아파트 단지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 인근에 붙어 있고 경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땅값이 인근의 뭐 장군면이나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효과를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복도시하고 붙어 있는 금남면은 사실 그게 풀리면
몇십만 원짜리가 한 몇천만 원씩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럼 땅값 오르면은 그분들은 지역에다가 뭘 희사를 좀 하시나요? 글쎄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재산권들이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뭐 소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또 외집 분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건지 많이 바뀌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저희도 뭐 조사는 뭐 안 해봤는데 네. 저 얘기 듣기로는 좀 외집 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린벨트도 외집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공 기자님도 그쪽에 땅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것도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는. 그러시죠. 뭐. 네. 며칠 전에 그 의장님이 새로 되셨어요. 네, 이순열 의장님. 예. 의장님이 그 기사실 방문해 가지고 인사도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날은 참석은 못했는데 네. 좀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네. 좀뭐 후반기 의장은 아니지만 상병은 의장님을 대신해서 하고 네.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하겠다. 또 언론과 또 시정 최민호 시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본인은 하기 싫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이제 뭐 저희도 그 기사를 썼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시당위원장인 예. 뭐홍 의원이 예. 자기는 시정에 참여를 안 하겠다. 시 의원들이 하는 예. 그 참여 안 하겠다가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순열 의장 네가 해라. 뭐 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이순열 의원은 산자위원장도 하고 있었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기 부분에서 의장이 될 수 있는 서열 뭐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죠. 관례적으로 1번이었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 일본은 아니고 이순열 의원님도 보궐로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궐로 된 거고 그 전에 그 전에 보궐로 되고 요번에 이제 누가요? 이순열 의원이 아, 그 전에는 보궐로 되셨고 요번에는 이제 선거에서 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의원이 되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의장이 되는 과정은 보궐로 됐는데 원래 이제 그 보궐이 돼서 그 하반기 의장이 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조건을 갖췄죠. 조건을 갖췄죠. 네. 왜냐면 네. 사실은 이제 임채성 의원 지금 행복위원장을 맡고 네. 계신 임채성 의원이 사실은 재선을 하신 분인데 네. 좀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이순열 의원을 좀 서열 1위다 이렇게 예,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됐었죠. 예. 그랬는데 본인은 2년을 하고 싶었는데 보궐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게 이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네. 4월 13일 총선을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서 네. 좀 경험이 있고 네. 또 어떤 시하고 또 의회하고 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순열 의원을 저기 홍성우 의원이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예.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결국은 총선용 아니냐, 예. 총선용으로 준비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거의 뭐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하시네요. 그냥. 뭐 아니 주위에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동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1년짜리보다는 후반기에 떳떳하게 2년짜리 의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네. 그걸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하게 이순열 의장님이 그걸 맡았다는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네. 이슈가 이제 내년 총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총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 총선 전력으로 보인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글쎄 나름대로 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아직 우리가 이제 소통을 좀 더 네. 많이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세종 FM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 또 독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네. 이 방송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또 본인이 아니게 하고 싶은 말보다 또 우리 김동수 대표님이 질문에 이제 쫓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잘 한번 해보죠. 아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오늘 첫 시간 우리 이세종 경제의 권호주 본부장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권호주 기자님이 신청하신 뭐 노래 제목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장기하에. 예, 오늘은 장기하의 얼굴들을 이야기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네, 풍문으로 들었어. 장기하와 얼굴들 이야기 듣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시 정치학 박사 그리고 세종시민포럼 이사장을 지내신 조관식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현안들과 우리 그 정치 관련된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관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 오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게 공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 아니에요. 세종시가 미세먼지가 예, 많기로 예. 대한민국의 1위니까요. 예, 예. 그런 맥으로 보면은 좋았죠. 예, 아이고 비가 와서 그냥 네.
공기도 좋아지고 네. 네, 미세먼지 쾌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세종에서 태어난 세종의 아들이고요. 예. 저는 국회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군요. 네. 예. 그러면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세종에 오셔서 네. 세종시 출범과 거의 맞춰서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서울 한나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하다가 예, 예. 초대 시장 하시던 그 유한식 시장께서 예, 예. 고향에 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예. 계셨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고향 가서 정치하라는 말씀 계셔서 예. 2014년 3월 1일 날 조치원에 사무실을 내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태어나신 곳이 지역이 어디쯤이신가요? 과거로 치면은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양화리. 전월산 밑에 동네에서 예. 태어났고요. 예. 네, 지금 세종시 세종 2로 돼 있죠. 아유, 그러면은 불세출이 영웅이시네요. 그 당시에서는 서울까지 가셨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소문나신. 네? 네, 아, 그러셨군요. 공부도 잘하셨겠네요. 물론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아유, 네. 그럼 좋죠. 네. 자랑이. 네.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종시 을, 네. 그리고 지금 뭐 따지면은 강준현 의원 지역구라고 네, 네. 표현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더 쉽게 알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일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고 이제 계실까요? 네.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우선 그 고향이긴 하지만 네. 외지인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네. 또 제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잘 지역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소정면 구석구석 진대부터 시작해서 예, 예. 세종시 전역을 예. 10년간을 명함만두 34만 장을 돌리면서 이거 다 그걸 다니고 세셨어요? 있었습니다. 네? 네. 명함을 세렸어. 네. 아니 그 네. 이제 그 인쇄소에서 숫자가 나오니까요. 예, 네. 통계가 되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사람들 만나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계셨을 테고. 그럼요. 어떻게 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르신들 되게 반가워하시죠. 예. 특히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전월산 밑에 양화리라는 동네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수용이 되면서 지금 도렘마을 7, 8단지가 그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 예. 거기 왜 오셨들 많이 사시고 계시고 또 각지로 다 흩어지셨어요. 그래서 세종시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계시죠. 그 도시 개발이 되면은 그 불학이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거의 해체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특히 왜냐면은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살던 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주택에 사시다가 아파트 살면은 또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럼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겠네요. 네, 네. 보면 좀 안쓰럽죠. 어떤 분들은 뭐 돈도 벌고 좋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할머니나 이렇게 시골에 계시다가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가 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일반인들은 원주민들이 그 보상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물론 뭐 많이 받은 분도 계시죠. 받기는 많이 받았죠. 네, 사실 근데 받았는데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렘마을 7, 8단지 같은 경우는 네. 1억 미만 보상자들이에요. 1억 미만. 네. 야, 그러면은 갈 곳이 없으시죠. 지금 세종에서 집 살 곳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하고 안쓰럽죠. 네. 네. 그러면은 지역과 관련된 돌아다니시면서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우리 박사님께서 느끼셨던 뭐 내가 지역의 봉사자로서 네. 일꾼으로서 뭐 하고 싶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뭐 진행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 1위입니다.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20, 30대가 되면 폐질환을 앓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 정도로 여기가 지금 공기가 심각하게 안 좋죠. 분지라서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죠. 아, 구조 설계가 잘못돼 구조 있다. 설계가 잘못되어 있죠. 그 밖에 나가서 보시면 근데 그거는 우리 건축 쪽 정치학 박사인데 네. 도시계획 박사 같이 얘기하시나요? 이게 모든 건 상식 속에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이야기인가요? 네, 네. 이게 보면은 아파트가 네. 병풍화돼 있죠. 아, 바람길이 없죠. 바람길이 잘 그 구조를 설계를 조금 잘못했죠. 아, 그렇게 네, 보시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그 미세먼지들이 들어와서 머무는 곳이 돼 버렸죠.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거대 담론부터 시작하시네요. 네. 이게 지도자는 네. 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 방송은 좀 소소한 얘기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온갖 곳을 다 뒤져보죠. 네. 그랬더니 그 카이스트에 네. 장은교 교수라는 분이 네. 미세먼지 잡는 그거를 발명을 했더라고요. 미세먼지 잡는 뭐 기계를.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그 여러 차례 해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약 500대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500대. 네. 예. 예. 아니 500대가 아니라 그 저기 500만 원인데 그게 500만 원. 네, 500만 원인데 한 대당 네. 100대면 된다고 그래요. 100대면 5억인데. 네, 5억이면 잡힐 수 있다고 그래요. 5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멀리 둘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검증이 된 건가요? 지금 그분의 카이스트 박사님의 주장인가요? 아니요. 그 아서라는 그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전기로 인해서 그걸 잡는다고 그러던데요. 예. 제주도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바람이 불어도 아마 거기도 안 좋을 거예요. 네. 예. 뭐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랬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전기료도 뭐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1kW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우선 그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네. 우리 조 박사님이 네.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네. 세종시의 분지형 구조, 바람길이 없는 아파트형 네. 설계로 인해서 네. 한 대당 500만 원짜리면은 네. 100대만 있으면 5억이면은 네, 해결이 5억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누군가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럼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마을 전동면에 네. 그 음악회를 하는데 갔는데 네. 거기서 한번 배웠어요. 네. 뭐 어떠셨어요 그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축제랍시고 예. 시민돈을 가지고 함부로 썼잖아요. 축제답지 않은 축제를 했잖아요. 시민-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시민들은 네. 들러리였죠. 네, 그런 네, 측면이. 네. 예. 이게 축제라는 거는 지방자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축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그것처럼 예. 자기네들끼리 단합형 아주 작지만 근데 재미있는. 거기 네. 그 누가 예산을 좀 준 거는 아닌 것 같던데 그게. 그러니까요. 예, 자기네끼리 하는 돈 거죠. 걷어서 하신 것 네, 같은데요. 네. 거기 그러니까 회장님이 예. 네, 차라리 그런 부분은 참으로 좋았어요. 공간을 빌려주긴 했죠. 네, 무상으로. 네, 예. 네, 너무 좋았어요 그날. 예. 네, 제가 놀란 거는 거기 노래 교실에서 네, 전동면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렇게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이 네, 그 중에서 이제 노래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드레시하게 옷도 네. 입고 무대 매너도 이렇게 또 배우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도 딱 부르는데 네. 근데 사실은 노래는 좀 잘 못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아마추어니까. 근데 그일 뭐랄까 기성 가수 같이 쫙 네, 하시는데 네. 너무 예뻐 보이셨어요. 네, 아주 멋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이 네, 한 연세는 한 70대 보이시던데 네, 이렇게 꽃을 들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무대에 올라가서 딱 드리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뽀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 장면 보고 아주 감동을 아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뭐 이런 데서나 네.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 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네. 또 꽃다발도 주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날 제가 들어보니까 머리도 하고 네. 분장도 하고 그렇죠. 전날 리허설도 하시고 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한번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지 그랬어요. 글쎄 그 마이크를 줬더라면 제가 네. 노래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크를 안 주는 바람에 노래를 못 했습니다. 노래 좀 하시나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가수 아니겠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세종시에서 어릴 적 가졌던 네. 그 전월산 밑에서의 즐거움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거기가 그 부하님 집성촌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경성 분이신데 경성. 네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과거에는 거기가 오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숨어들은 곳이죠. 근데 결국은 뭐 잡혀가서 네. 옥사를 하시고 네. 아버지 10살짜리를 놔두고 옥사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제일 가난한 집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전월산이라는 곳이 매일 가는 곳이에요. 저에게는 거기가 보물창고죠. 먹거리도 찾고 먹거리 찾고 네. 놀거리도 찾고 그렇습니다. 네. 네, 늘 그런 곳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은 우리 진행자 분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용태라는 공화당 예.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예. 그분께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 사진을 찍어줬어요. 저희 집만 찍어준 게 아니라 전체 다.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받아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음.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찍어줬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 남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멋진 일이구나. 네, 네.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됐고요. 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뭐 짧지만은 네. 몇 가지 이런 저런 얘기 했습니다. 네, 예, 박사님 네, 끝으로 네. 마무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하여튼 저는 고향에 와서 일을 하고자 온 겁니다. 제가 국회에서 공직생활하면서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 세종시 또 세종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조관식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을 처음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지적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세종 공동체의 공론의 장이 되어 우리 지역의 이슈와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FM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